자, 오늘은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먼저 할 건데, 자,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하나, 혹은 이제 영어라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대한 걸 해야 하나, 이런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자, 영어라는 과목이 어떤 거냐면,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우리 수학, 그다음에 뭐 사회, 과학 이런 거랑은 다르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언어야, 언어. 언어다 보니까 약간 변수 같은 것도 조금 많고 뭔가 이렇게 수학은 딱 떨어지잖아. A는 B 이러면은 이거랑 이거랑만 딱 말이 되는 얘기잖아. 근데 영어는 A가 B일 수도 뭐야 왜 그래? 영어가 B일 수도 있고 혹은 C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B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D일 수도 있는 뭐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영어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왔던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자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학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고 습이라는 거 이제 습득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표현도 있는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학이라는 표현보다는 습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왜 그러냐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네가 나중에 대학생 때 무슨 영문학과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형성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영어는 너네가 이제 뭐 주위에 듣다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들도 있는데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 중요한 게 어느 한 일정 시간 정도가 굉장히 필요해. 일정 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해줘야지 그래도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뭐 C, D 이런 방법이 다 각각 말이 되고 다 각각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실력 이상을 낼 수가 있는 게 영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자, 첫 번째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문법이 뭘까? 문법 뭐라고 생각하니? 문법 문제 풀면 너네 재밌니? 재미는 없지. 지루하지. 태우 재밌어? 정재는 어때? 지윤이는? 문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글의 법칙이라는 뜻이야. 글의 법칙인데, 문법을 배우는 게 왜 배우냐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문법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라는 과목이랑 이제 한국어 혹은 한글이라는 표현이 있지. 한글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문법의 기본적인 체계 자체, 그러니까 문법이 아니라 언어의 기본적인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나오고 할 말이 나오고 동사 같은 게 뒤에 나오는 반면에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할 말이 이쪽 부분에 나와. 그래서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르고 이게 그런 게 있어. 이게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게 나오는데 영어랑 한글은 아예 뿌리 자체가 달라. 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쓸지를
이제 배우는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문법 꼭 해야 되나요? 문법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주변에서 되게 많은 걸 듣게 될 거야. 되게 많이 듣게 되면, 아, 문법 할 필요 없다. 야, 문법 학교에서만 하는 거다. 시험 때문에 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은데, 그거는 반만 맞은 표현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봐봐. 너네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봐. 어릴 때. 아기 때. 아기 때 생각하면 너네가 태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가 한국말을 익힐 때, 한국말을 익힐 때, 누가 도와줬어? 부모님들이 도와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도와줬어?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말을 가르쳤단 말이야. 언어는 사실 그렇게 배워도 돼. 그렇게 배워도 되는데 그렇게 배우면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뭐 몇 년이 걸려. 몇 년. 몇 년이 뭐야? 한 5, 6년 이상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이미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아기들하고는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장 빠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문법부터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빠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문법부터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법은 맞아. 왜냐면 내가 인지를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쨌든 문법이라는 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문법, 한국어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호환이 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문법을 배우는 게. 그래서 문법은 아예 쓸모없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의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너네가 이제 중3이죠. 자, 너네 1년 지면은 뭘 생각을 해야 돼? 고등학교 과정을 생각을 해야 돼. 자,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너네 지금 시험을 보면은 이제 시험을 봅시다. 시험을 보면은 지금 너네 시험 범위가 이제 한 2과 정도 나오잖아? 2과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문법이 한 서너 개 정도 나오죠? 거기에 짧은 본문 2개 정도 나오죠. 2개 정도 나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냐?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은 전체적으로 나와. 문법의 범위가 없어. 문법이 전체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글에 있는 내용이 대략 한 지금에 비해서 8에서 10배 정도 범위가 많게 돼.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10배 정도 많게 돼.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는 아니야. 미리 준비를 한다는 말은 살짝 오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 문법 있지. 근데 문법들이라든가 뭐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고2까지 공부를 안 했다 쳐보자. 한 3년간 영어를 놨다고 쳐봐. 그러면 고2 때 가서 뭘 해? 내가 이제 고3이 되니까 내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 준비를 할 때 지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야 돼. 지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야 돼. 너네가 고등학교에 가도 문법 전체라고 얘기하니까 아우 씨 이걸 언제 다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법 전체라고 해봐야 너네가 중학교에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너네가 배우는 전치사, 비교급,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다 똑같이 나와. 그럼 뭐가 달라지냐? 고등학교 때 가면은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져.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 뿐이에요. 문법에서 막 이상한 저기 문법책 막 이상한데 구석에서 봤던 거 그런 거 전혀 안 나와. 너네가 딱 지금 배우는 거 관계대명사 뭐 that 뭐 되어라 그다음에 뭐 수일치 기억나지? 주어 동사 주어가 이제 3인칭 단수면은 여기 일반 동사 뒤에 뭐 붙여야 돼? s나 es 붙여야 되잖아. 이거 수능에서도 문제 나와. 너네도 아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여기가 복수 주어야. 그러면 당연히 비동사는 are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앞에가 대명사를 쓰는데 앞에가 예를 들어 앞에가 단수야. 근데 여기 those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이거 어때? 틀리지? does가 아니라 뭐야? that을 써야 되잖아. 이런 게 수능 문제로 나와. 수능 문법이라는 게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이랑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내용이랑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다?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문법을 그렇게 해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들어서는 사실 이렇게 막 와닿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조금 반복 같은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비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거를 그냥 충실하게 하면은 뭐가 된다? 고등학교 때 가서 자연스럽게 대비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영어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내가 잘 하려면. 단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단어 같은 거는 진짜 얘는 시간의 문제거든. 얘는 시간의 문제야, 시간. 시간이 많이 들어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단어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어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선생님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근데 이 단어가 영어에서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 80% 정도 차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너네 그 교재 받은 거 보면은 자, 구문 마스터라는 게 있을 거야. 자, 이 구문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언어라고 했지. 그러면은 영어는 영어로 된 식의 이제 문장의 뭐 구조라고 보통 표현을 해. 영어만의 문장의 구조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안 익숙해? 안 익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법별로 나눴어. 이 문법이 실제로 문장 해석할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그러면 관계대명사 문장이 각 용법별로 이렇게 쭉 있어. 그럼 우리 이거를 뭐 해? 관계대명사라는 게 한국어엔 또 심지어 없는 표현이란 말이야. 없는 표현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석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해석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해석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구문이 이거 보면 너네 책 펴보면 알겠지만 뭐 한 문장밖에 없어. 그럼 이걸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이 모여서 뭐가 되니? 단어가 되죠. 단어가 돼. 그럼 단어들끼리 모이면 뭐가 돼? 그렇죠. 구나 절이 되고 구나 절이 되거나 혹은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보는지를 배우는 게 문법이고 그럼 얘가 실제로 문장에 들어갔을 때 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는 게 구문이야. 그래서 이 구나 절이 모여서 또 뭐가 돼? 지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야? 지문을 읽는 거를 연습하기 전에 문장 읽는 법을 배우는 게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너네 왜 그런 얘기 한 번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막, 수능 영어는 쓸모가 없다. 말 한마디 못하는데 이게 무슨 영어냐? 이걸 왜 배우냐? 너네도 사실 동감할 거야. 영어 솔직히 재미없거든, 별로. 근데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야. 왜냐면 수능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의 목적이 있어. 목적이 뭐냐면 원서를 읽는 거야. 원서 읽는 게 뭔가요? 너네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에 간단 말이야. 대학교로 가면 이제 뭐가 생겨? 전공 과목이 생기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공을 경영학을 했어. 자, 근데 애석하게 가면은 전공에 대해서 배울 거야. 전공에 대해서 배우는데 애석한 게 뭐냐면 학문의 연구가 유럽이라던가 미국은 굉장히 빠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그런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가 빠른 편은 아니야. 그럼 거기에 관련된 교재, 논문이라던가 교과서라든가 그런 게 다 뭐야? 영어로 된 게 나와. 근데 그거를 그럼 번역하면 되지 않아요? 번역을 안 해줘, 출판사에서. 번역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번역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경영학 그 교재에 대해서 한다고 쳐보자, 번역을.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 먼저.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뭐여야 돼? 번역가여야 돼. 그래서 한 박사쯤 돼야겠지. 이해하고 쉽게 쓰려면. 그리고 근데 이런 사람 자체가 드물지. 번역가라는 직업이 되게 많은 직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 자, 그런데 전문 지식이지. 전문 지식을 가진 번역가가 시간을 들여서 번역을 해. 그러면은 돈이 어때? 많이 들지. 근데 경영학 도서 뭐 전국적으로 봐? 아니란 말이야. 경영학과에서 본단 말이야. 시장성이 없어. 그래서 번역이 안 된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수능 영어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원서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포커싱이 뭐에 맞춰져? 독해. 리딩에 맞춰져. 너네가 수능이 1번부터 45번까지 있어. 근데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야. 영어 듣기. 그리고 18번부터 45번까지는 뭐야? 독해야, 독해. 이 중에서 29번 한 문제가 뭐야? 문법이야. 자, 우리는 뭘 위해서 한다? 독해. 독해를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야. 포커싱을 거기에 맞춰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독해라는 건 뭐야? 지문을 읽고 내가 이 지문에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독해란 말이야. 리딩이라는 거겠지.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돼? 구나 절이나 문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습하는 게 구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정제 깨워라. 일어나세요, 용사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거기 책 보면 쓰기로 마스터하는 중학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자, 영작이라고 하죠. 자, 라이팅이라고 하죠. 아니, 선생님, 저희는 서술형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다 객관식만 해요. 근데 영작을 왜 하죠? 라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야. 너네 학교에 서술형 있어, 없어? 없지? 다 객관식만 해. 객관식만 하는데 아니 영작을 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문법의 이해.
자, 영어 문법은 읽는 것보다는 써볼 때 이해가 제일 잘 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영작을 할 거야. 그래서 보면은 영작 교재를 보면은 알겠지만 각각의 문법이 있고 거기에 너네가 글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어. 그래서 사실 되게 이 구문, 앞에서 말했던 구문의 반대점이야. 앞에서 말했던 구문의 문법을 보고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했다면 영작은 뭐다? 한글 뜻을 보고 내가 이 문법에 맞춰서 문장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영작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 문법의 이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고등학교 대비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한 9년 차쯤 됐거든? 이 일을 한 지 9년? 10년? 이쯤 됐단 말이야. 자, 되게 선생님이 처음에 일할 때는 중학교에서도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어. 이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 올로 바뀐 게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뭐가 생겼냐면 고등학교로 올라와.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서술형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시험 구성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65점 정도가 객관식이야. 자, 35점 정도가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을 안 하고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고득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너네는 지금 절대평가란 말이야?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야. 상대평가라서 이 등급이 안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와서 답이 없어. 선생님이 선생님 진짜 난감할 때가 뭐냐면 예를 들어 고1 여름방학 이쯤에 와서 선생님한테 그래. 학부모님이 와서 저희 애가 중학교 때까지 참 영어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점수가 너무 떨어졌다. 그럼 물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뭐 했나요? 중3 때 겨울 방학 때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학원을 다닌 적도 있고 학원을 안 다니고 노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때 오면 진짜 난감한 게 보면은 중학교 때는 범위가 작다 보니까 그 범위만 딱 공부를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다 개박살이 나는 거지. 기본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거랑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서술형을 손을 못 대. 서술형은 영작도 있고 문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영작은 아예 거의 손을 못 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문법의 이해와 함께 고등학교 대비. 지금은 이제 조금 여기 문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교재를 선택을 했어. 문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문법을 진짜 써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교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단어 해야 된다. 자, 영어의 80%는 뭐다? 단어다. 단어 테스트. 단어 테스트 볼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 테스트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목표는 방학 때 너희에게 나눠준 교재, 단어 교재 다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다 끝내는 게 목표라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끝났죠? 너네 그리고 선생님은 너네가 되게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1년 동안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너네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어. 뭐냐면 자, 너네 학교에서 이제 이게 중학생이죠. 자,
A, B, C, D라는 게 있어. 성적표가 있지, 성적표. 중등은 절대평가죠. 자, A 몇 점 이상이니? 90점 이상이니. 자, B는 몇 점 이상이니? 80이야? 자, C는 70점 이상이겠고, D는 60점 이상이겠지. 자, 절대평가라는 거는 이 점수 이상이면 무조건 다 A, B, C를 주겠다, A, B, C, D를 주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전교생 중에서 A, B 맞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중학교 때. 50은 넘게. 지훈이 몇 퍼센트라 생각해? 조금 적은 학교가 50. 좀 많은 학교는 60% 이상이야. 너네 요거를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선생님이 절대 너네가 지금 점수를 받아왔잖아. 시험 점수를 받은 걸 선생님이 폄하하려는 건 아니야. 정말 너네 잘해왔고, 너네 정말 잘해왔고, 선생님은 되게 그런 점에 너희들 너무너무 고마워. 1년 동안 쉽지 않았는데 정말 잘해왔는데, 이게 현실이야. 중학생 때는. 자, 너네 학교, 전교생 너네 학년에 몇 명이니? 대충. 한 120명 정도 돼? 야, 그거밖에 안 돼? 한 학년에? 어? 한 반에 25명 되니까 저희가 5반까지 있어요. 130명 정도 되겠네? 130명 정도가 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23%인가? 아니지. 여기까지가 이제 자, 고등학교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나눠지는데 얘네가 상대평가야. 너네가 9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상관없이 뭐야? 전교 1등부터 4%까지가 1등급, 4에서 11%까지가 2등급, 11에서 23%까지가 3등급이 나와. 자, 그럼 우리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봅시다. 자, 130명에 0.04. 1등급 맞는 애 뭐야? 5.2명. 너네 학교 기준으로. 자, 2등급 맞는 애 몇 점? 몇 프로? 7%라고 했죠. 그러면 2등급 맞는 애 9.1명. 자, 3등급 맞는 애 몇 점? 곱하기 12. 15.6명이야. 15.6명. 고등학교 때 지금 봐봐. 자, 너네 지금 B 이상 맞는 애들 몇 점이라고? 60명, 한 65명? 혹은 이제 70명 이상이 A, B를 맞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된다? 너네 학교 중에서 딱 52명 아니야. 5.2명이야. 자, 그러면 동률이 있는 애 있잖아. 동률. 1등급 컷인 이 동률이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럼 얘네는 어떡하나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식이 있거든. 공식이 있는데 대부분 둘 다 떨어진다. 둘 다 2등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변별력이라는 게 뭐야? 난이도를 높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너네가 해온 거 되게 잘했어. 잘했고 선생님은 너네 충분히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 잘 따라와줬고 너무 고맙지만 너네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상대평가를 생각을 해야 돼. 너네 학교에서 1등급 맞는 애 5명 정도고 2등급 맞는 애 9명 정도고 3등급 맞는 애 15명 정도란 뜻이야. 이걸 고려를 해야 돼. 고등학교 때 가면. 저는 학교 성적 상관없이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건데요. 수능? 내신도 못하는 친구가 수능 할 수 있을까? 수능도 똑같아. 수능도 전국 4%가 1등급, 전국 4에서 11%까지가 2등급, 11에서 23%까지가 3등급이야. 자, 그러면 인서울 대학에 가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서울 대학 있지.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어디를 해야 되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서울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해 당해에 상위 10% 정도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인서울 끄트머리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너네가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서울대, 고대, 연고대, 뭐 서강대, 뭐 이런 대학들 있잖아. 요 친구들 있지. 요 친구들은 1등급 받아도 못 가. 1등급 받아도 못 가. 1등급 애라 뭐해? 1%, 1점 몇 퍼센트 애들이 가는 데가 저기야. 자, 의대 가는 게 뭐야? 의대는 0.06%.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 너희 나이에도 여기를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좀 잘하고 싶으니까 미리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고등학생이 된다고 갑자기 내가 공부 습관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너네한테 뭐 지금 당장 의대를 가라,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냥 지금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몰라 애들이. 자, 너네가 생각할 때 너네 인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못 들어본 학교들 되게 많거든. 근데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나는 대학 어디 가고 싶어? 그럼 다 여기 이 중에서 나와. 중3, 고1 중에서. 중3, 고1 다 이 정도에서 나와. 하지만 고3이 되면 현실을 깨닫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가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귀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본격 수업 커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문제가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매 시간마다 숙제가 적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엄청 많지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범위를 내줄 건데 숙제 안 나오면 남아서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 있지. 자, 단어 테스트 정대는 90% 이상. 자, 나머지는 80%입니다.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어 외우는 교재 난이도, 그 다음에 양을 고려해가지고 한 거고. 자, 당연히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남아서 해야겠죠. 자, 통과 못하면 남아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꾸준하게 잘 해올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월간 테스트가 있을 거야. 매달 말에 그 달 동안 배운 거, 문법도 마찬가지고 문법에는 이제 구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구문이랑 또 뭐 있었죠? 구문이랑 쓰기 포함돼서 월간 테스트 볼 거야. 그 다음에
미드 테스트는 매달 이제 중순의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간 테스트, 미드 테스트는 이제 선생님은 알고 있을 거지만 월간 같은 경우는 아마 부모님들께도 아마 연락이 갈 거야. 요거 꼭 알아두시고 막 월간 테스트라서 막 되게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야. 정말 그냥 우리가 딱 배웠던 내용 있지. 배웠던 내용에서만 딱 해서 문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잘 열심히 따라오고 그 다음에 다 하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요. 네, 3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월까지는 저랑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어볼 거 있니? 궁금한 거 있니? 궁금한 점 있나요? 저희 방학 때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방학 때 똑같이 3시 반에 할 것 같아. 영어는 끝나는 똑같이. 근데 이제 숙제 안 해오면 더 늦게. 그리고 맞다. 그 12월 26일부터 30일 6, 7, 8, 9, 10 12월 이날은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 화목 제가 신혼여행을 갑니다. 화목은 뭐예요? 제가 신혼여행 영어는 화목은 안 하면 됩니다. 월수금 수학은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요 못한 부분은 1월 달에 보강할 거고 영어는 없고 선생님이 이번 토요일이죠. 12월 17일 결혼식입니다. 와 망했나? 인생? 여튼 그래서 요 마지막 주는 그냥 뭐 할까 뭐 컨텐츠 같은 거 만들어 놓을까 하다가 그냥 쉬고 1월 달에 와서 화목은 이날 2주는 화목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내일 모레 결혼식입니다. 와우. 자, 조금 쉬었다가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